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순신대교를 지날 때마다 항만과 교량이 어우러진 풍경을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광양 쪽 입구를 공원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270m. 두 주탑 사이는 1545m로 국내 최장거리. 이순신대교의 압도적인 전경에 더해 항만 철강산업단지가 광양만 바다와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 기반 시설이 전무해 대교 관광은 대부분 주마간산식 눈요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좀 쉬는 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냥 보는 것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실망했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 해묵은 고민이 되어온 이순신대교 관광 자원화. 민간 투자자가 없어 중단됐던 해상공원 계획에 최근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자금 90억 원에다 시 예산까지 180억 원의 투자 재원이 확보된 겁니다. 여기에 해상공원 예정부지 인근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보도교량 가설이 이미 시작된 상황. 관찰데크나 다양한 놀이시설에 조명시설을 더해 하룻밤을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구를 만든다는 것이 당국의 보관입니다. 야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야간 명품 도시를 조성한다는데 그런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공모를 거쳐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순신대교를 활용하는 관광 거점 공원의 청사진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노인들의 소득 창출과 함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립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보다 7억 원 이상 늘어난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 65세 이상 노인 5,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선정된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기존의 일자리 외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와 스쿨존 교통 지원 사업 등 10여 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며 오는 26일까지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비공무원이나 시 소속 예술단체에 대한 여수시의 자체 감사가 허술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시 합창단에서 해고된 강길준 씨와 한혜성 씨. 시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의 해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합창단 연습실의 무단 이탈입니다. 합창단 지휘자의 영가나 조퇴 승인 없이 연습실을 마음대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날짜의 강 씨 근무 상황부를 보면 강 씨는 합창단 지휘자와 단무장 모두의 사인이나 직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받아 휴가를 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여자 단원에 대한 합창단 지휘자의 과도한 스킨십과 관련된 시 감사 결과도 조사 여단원 가운데 11명이 과도하게 느꼈다고 진술했는데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합창단 정기평가에서 지휘자가 일부 단원에게 미리 악보를 유출한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지휘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강 씨 등은 시 감사 결과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신뢰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열 몇 명의 단원들이 지휘자 스킨십이 과다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괜찮았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음해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저희 의견들은 존중되지 않은 채 감사관들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들은 이렇게 묵살되고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무관의 감사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시장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혀놓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오히려 몇 달 있다 인사부서 중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에서 공무원 2명의 성매수 의혹으로 여성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은 어느 누구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감사과는 모든 감사는 원리 원칙대로 진행돼 공정하지 못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제라도 감사 담당자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드론랜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고흥 드론 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박병종 고흥 군수는 고흥 항공센터와 우주기술산단에 모두 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드론랜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랜드엔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교육기관, 드론 경기장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계획 발표와 더불어 미국 버지니아 공대 및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발굴과 공장 입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전기차 92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자 모집에 들어가 오는 6월까지 모두 9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과 신대 출장소, 도청 동부지역본부 등 모두 3곳에 공공충전시설을 추가해 모두 11곳의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모두 50대의 전기차와 50기의 완속 충전기를 민간에 보급했으며 시청 주차장 등 8곳에 공공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리 넓다 해도 사실 어민이 쓸 수 있는 바다 면적은 한정돼 있습니다. 양식장도 이제 백화점처럼 층층이 다른 수산물을 넣어 입체적으로 키우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양식용 기둥이 끝없이 세워진 전남 신안군 해상. 썰물 때 김이 햇볕에 노출되고 밀물 때 바다에 잠기는 전통 지주식 양식장입니다. 이곳에서 김뿐만 아니라 굴 양식까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양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굴이 붙어서 지금 자생하고 있죠, 자연산이. 그래서 그 굴을 이렇게 구정 때나 이럴 때 어민들이 이렇게 따다가 집에서 까서 떡국도 써먹고. 그동안 10m가량 양식용 기둥을 갯벌에 박은 뒤 긴발만 설치했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을 연결해 굴이 서식할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시설비도 줄이면서 바닷속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양식 공간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또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크게 그렇게 소득이 없거든요. 김양식 기존 하신 분들이야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한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신안군은 전체 6,000헥타르 지주식 김 양식장 가운데 70% 면적에서 김과 굴 혼합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어업 면허 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에너지 산업이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단지 입지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부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밸리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둘째로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공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고요. 반면 광주시는 광주 첨단산단 쪽 R&D 연구개발 특구를 남구 대촌동 산업단지로 확대해서 연구기관과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기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광주 에너지밸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밸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이처럼 엇갈린 계획에 대해 한전 측은 입지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했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인지, 투자의 효과가 클 것인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실 때에 좀 입지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도록 좀 경제적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밸리가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기간시설을 국가가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데 반해서 지방산단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밸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말뿐인 시도 상생을 벗어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만권 입주 기업체의 지원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전남 테크노파크와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모두 17개 기관과 함께 오는 17일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광양만권의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을 초청해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안내와 판로 개척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대응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순천 매실 재배농가의 자생조직인 농업회사법인 순천의 매실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합니다. 순천의 매실 주식회사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선별장 8곳을 운영함으로써 순천 매실 653톤을 출하해 10억 7,100만 원의 매출액과 6,80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며 출자금 10%에 해당하는 현금 배당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매실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 1월 23일 설립 때 현재 1,403명의 주주를 확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에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9일 동안 성폭력 19건, 절도 150여 건 등 모두 523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81%에 달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번 설 연휴 기간 접수된 8,5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정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절도와 성폭력, 교통 관련 신고는 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최고 60mm가량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도 10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영동지방 최고 10cm가량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크게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